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세대 2주택 얘기인데요. 이렇게 지금 그림상에 보면은 아파트가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사는 거주주택 이렇게 보통 하나씩 갖고 있어요. 두 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과세를 받는 얘기는 많이 했죠. 근데 이 주택이 주택수에서 산입하지 않고 중과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한 얘기 하나랑, 그 다음에 주택수에서는 계산을 하지만, 산입하지만, 중과세율에서 적용되지 않는 주택이 있어요.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세대 2주택이라는 게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주택수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고,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소득세법 시행령에 나와요. 이 소득세법 시행령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양도소득세를 얘기하는 거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주택세에서 빼주거나 중과세율에서 빼주거나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양도소득세가 좀 어렵잖아요. 어렵고 좀 복잡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씩 보다 보면 그렇게 또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뭐 계산하고 이런 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어도 소위 세금을 이렇게 잘못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때려 맞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1세대가 두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겠죠. 그렇죠? 네, 그런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주택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고 이 주택 하나를 시골에 있는 주택이다. 그리고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거 주택을 주택수에서 빼거나 중과세율. 그러니까 소위 이거를 팔 때, 얘 때문에 이거를 팔 때 중과세율이 되거나 하는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주택수에서 빠진다. 그러면은 반대 해석으로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 팔 때는 비과세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1세대 2주택의 주택수 빠지는 주택에 대한 주택수 빠지고 그 다음에 중과세율에서 배제되는 주택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자,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10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주택 그러면 요거 밑에 쭉 설명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중과세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100분의 30을 더한다, 100분의 20을 더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세율에서 20% 올라가거나, 기본세율에서 30% 올라가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통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으로서 주택을 두 개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이니까 반대 해석으로 이것만 벗어나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헷갈리죠, 좀. 그쵸? 그래서 이거를 좀 이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씩 좀 보다 보면 좀 어렵긴 해요. 근데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그 기준만 정확하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에 따른 여기 이제 보면 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특별자치시 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부수 토지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 당시에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기준시가가 양도 당시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은 주택수에서 산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 지금 현재 여기는 이거를 정리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아요. 이거를 하나씩 문구를 보고 이해한다는 건 좀 어려운 일이죠. 광역시의 군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그러면 뭘까요? 인천광역시 옹진군, 군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경기도 읍면지역, 세종시의 읍면지역에 해당하는 주택 및
부수 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 당시에 3억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은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 조건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도 당시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인데 약간 시골에 있다. 이거는 주택수에서 배제하고 그 다음에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을 양도 당시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주택도 그렇고 그 다음 따로 갖고 있는 주택을 팔 때 이 주택을 산입하지 않는다. 그 뜻인 거죠. 반대 해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밑에 쭉 나오는데 여기 이제 쭉 보다 보면 좀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 여기 보면 1호에서 12호까지 주택을 계산할 때는 산입하지 않는다. 반대 해석으로 13호부터는 주택수는 산입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호부터 쭉 내려가서 13호까지는 산입하지 않고 요 밑에는 산입하겠다 그 뜻인 거잖아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래서 이 주택 산정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어떤 대책이냐? 2024년도 1월 10일부터 2025년 이거 한시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줬잖아요. 25년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 또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 다음에 요건을 갖춘 그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단 시 주택세에서 산입하지 않고 중과세율에서도 배제한다. 지금 방금 드렸던 그 얘기예요. 기간 얘기하는 겁니다. 기간.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지금 이 소형주택이 그 범위가 어떻게 되냐? 소형주택. 소형주택은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 밑에 있나 모르겠네요, 지금. 이 소형주택이.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기준시가 뭐, 1억 원 미만 주택. 뭐, 위에 지금 설명했잖아요. 3억 미만의 주택이니까. 이런 것들을 제외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조세특례법에 의한 주택인데, 그 소형주택 부분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부분에 있는 걸 제가 설명으로 하게 되면, 이거 나중에 한번 제가 올려드릴게요. 소형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수도권에서는, 취득가액이 수도권에서는 6억 원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3억 원 미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수도권에 들어가면 안 되죠. 수도권에 들어가면은 주택수에서 포함되는 거니까. 준공 시점은 2024년도 1월 10일부터 2025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이 돼야 돼요. 준공이 돼야 돼요. 준공. 만들어져서 준공 사용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주택의 유형은 소형주택이다 보니까 아파트는 또 제외되는 거예요. 이게 소형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준공을 했대요. 준공을 했는데 준공 미분양 주택들이 있어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이 3억 원이야. 주택의 소재지는 반드시 비수도권이어야 된답니다. 입주자 공고에 따른 계약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서 선착순 방법으로 취득하는 공급하는 주택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미분양 주택이에요. 그래서 미분양 주택의 확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거 주택 매매계약서상에 지방자치단체 미분양 확인 날인 이거 거민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거를 받은 주택 이게 이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런 그 두 가지 주택수 계산을 할 때 산입하지 않고 주택수에서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지금 방금 전에 첫 번째 얘기했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그 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취득한 소형주택이나 미만주택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쭉 이제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되게 많은데 이거를 풀어서 설명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도 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서울에 뭐 아파트가 한 채 있대요. 근데 지방의 수도권 외의 지역 그리고 뭐 무슨 어디 광역시 뭐 어디 뭐 이런 데는 안 되고 거기를 빠지면서 그쵸. 수도권 광역시 외 지역에
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라고 딱 명시가 딱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나는 그러니까 여기 수도권 그다음에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에 소재하는 주택 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의 주택을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양도단지 3억 원 미만의 기준시가가 기준이에요. 기준시가. 기준시가 양도단지 사무적으로 주는 그쵸. 3억 원 매.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주택수에서 사입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준시가 찾는 방법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 그렇게. 양도가액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준시가 기준입니다. 이 정부가 그 소위 관청이 알고 있는 건 기준시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주택수를 빼고 들어가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기준시가 기준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렇게 그 확실하게 내가 좀 이거를 알고 싶다. 그러면 더 확실한 거는, 제일 확실한 건, 그 지금 소재하고 있는 그 주택과나 이런 데 연락을 해서, 그러니까 관청에 연락을 해서 그 해당 주소를 불러주고, 이게 기준시가가 얼마고, 그럼 이게 이제 그 1세대 2주택 그 주택수 산입할 때 주택수 빠집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담당자들이 친절하게 알려줘요.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빠지는 범위를 설명한 거죠. 네, 고맙습니다.